김종현의 스포츠. 목요일에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의 발롱도르를 꿈꾸는 이건 김정용의 랄롱도르 시작하겠습니다.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부터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휴가를 떠나서 함께하지 못한 이건 기자가 오늘 연결돼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토트넘이 잠깐 쉬어가는 틈을 타서 잽싸게 휴가를 다녀오셨군요. 네, 미리 계획을 했었고 토트넘이 2주 정도 쉬니까 저도 연말에 못 갔던 휴가를 좀 갔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미리 싸게 표를 구하고 항공권을 구해서 살짝 갔다 왔습니다. 오늘 복귀를 했고요. 이제 다시 저도 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국에 복귀했더니 어떤 이슈들이 가장 화제던가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한 3시간 정도 전에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신문들을 일면을 좀 쭉 살펴봤어요. 예. 결국에, 오늘 이제 그 영국 신문 일면을 장식한 뉴스는 결국 첼시가 아약스에서 지금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하킴 지헤의 선수를 공식까지는 않지만 거의 이제 공식이죠. 영입을 했다라는 발표가 거의 이제 모든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 이적료가 3,800만 파운드 정도 되는데 우리 돈으로 약 한 582억 원이거든요. 그만큼 첼시가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이제 올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에 이제 첼시로 오는 것으로 이제 영입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 선수가 지난 시즌에 49경기에서 21골 24도움을 하면서 아약스의 돌풍을 이제 견인을 했거든요. 챔피언스 리그 4강까지도 이제 이끌고 했는데 올 시즌에도 8골 2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이 아약스의 허리라든지 측면이라든지 이쪽으로 다 이제 쓸 수 있는 정말 좋은 자원이 될 것 첼시의 좋은 자원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겨울 이적 시장도 끝났는데 벌써 막 영입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용 기자는 또 기성용 선수 관련된 기사를 막 많이 쓰셨다면서요? 쏟아낸 그렇게 많이 쓴 건 아니고요. 예. 그 발표되는 시점에 제가 요행이 좀 먼저 알아서 좀 먼저 썼죠. 그리고 그날 오후에 기성용 선수 측이 공식적으로 이제 국내 복귀는 힘들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근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들 기성용 선수가 국내로 돌아오는 게 힘들어지는 분위기라는 건 기자들이 대충 관측을 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좀 운 좋게 좀 확실한 소스를 얻어서 좀 먼저 써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면 기성용 선수가 이제 앞으로 가게 될 행선지는 어디가 될까요? 아직 어디가 확정됐다, 어디로 완전 좁혀졌다 이런 얘기는 잘 없는데요. 일단 국내가 무산됐기 때문에 미국 얘기도 나오고 중동, 중국 또 유럽 리턴도 제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청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좀 제한되어 있는데 기성용 선수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잉글랜드, 스페인 같은 빅리그는 지금 이적 시장이 끝났지만 스페인의 일부 팀이 사정이 맞는다면 또 동유럽에 있는 팀들은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아예 호주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기성 선수가 그 고등학교 때 호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호주 리그에서 각 팀들한테 벌써 기자들이 기성용이라는 애가 나왔는데 영입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브리즈번 로어라는 팀의 파울러라는 감독은 연봉이 너무 비싸서 못 영입한다. 벌써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곳곳에서 FA인 기성용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걸 이런 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기자, 셀틱에서는 기성용 선수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셀틱 같은 경우에도 허리에서 뭔가 이제 선수가 좀 필요했던 분위기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셀틱에서 기성 선수가 원한다. 예전에 기성 선수도 많이 뛰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셀틱 쪽에 이제 약간 온라인 매체라든지 이쪽에서 그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기성용을 아무리 이제 FA고 이적료가 없이 영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셀틱 입장에서는 기성용 선수의 주급이 약 한 6만 파운드, 9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의 돈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 셀틱의 분위기고 스코틀랜드의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 선수를 셀틱으로 데리고 오려면 기성 선수가 이제 주급을, 그러니까 자기 월급을 많이 삭감해야 될 상인데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고요. 특히나 셀틱이 1월에
그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제 기성용 선수 영입이 힘들어지니까 이스마일라 소로라는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허리 라인을 보강을 했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셀틱의 지역 언론이라든지 셀틱 팬들의 바람은 있지만 결국에 죽음 문제 때문에 그 월급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기성 선수가 셀틱으로 돌아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기성용 선수 이야기는 내일 축구장 가는 길에서 좀 더 자세히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짧은 휴식기 사이에 잠깐 귀국을 했더라고요. 네, 사실 기자들도 많이들 몰랐는데요. 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청소년들에게 현장 직업학습을 시켜주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참가자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쑥 등장하더니 사람들이 좀 이렇게 멍해 있으니까 환호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말을 하면서 되게 재치 있게 등장한 일이 있었고요. 이게 사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기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병역 면제라고들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 그 약 일종의 대체복무 개념으로 네. 축구계에서 쭉 종사를 해야 되고 또 봉사활동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영국 현지가 아니고 한국에서 해야 되는 봉사활동이 필수로 이제 몇 시간 정도 이제 배정이 돼 있는데 이번 손흥민 선수의 그 일은 대한축구협회 행사에 뭐 참여했다 이게 아니고 엄연히 그 청소년들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공익적인 봉사활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틈날 때마다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네, 또 그 현장에 있었던 팬들이 가장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건 기자, 지금은 손흥민 선수 다시 영국에 있는 건가요? 네, 그 토트넘이 이제 어제 12일부터 다시 훈련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손흥민 선수도 한국에 다녀왔고요. 뭐 에릭 다이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가 항공 타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화제가 되기도 했고, 뭐 많은 선수들이 토트넘 선수들이 약간 짧은 휴가를 즐기고 어제 다 돌아오면서 훈련을 시작을 했고요. 참고삼아서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 그 에이전트 쪽이랑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그 행사 말고 한국에서 계속 푹 쉬었다고 해요. 그냥 뭐 지인들을 지인들 거의 안 만나고 그냥 거의 와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었는데 그거 이제 그 봉사활동 한 것이 갑자기 이슈가 돼가지고 사실 자기는 조용히 왔다가 가려고 했는데 좀 이슈가 이제 자기 의도가 다르게 돼가지고 조금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워한다라는 그런 뒷얘기도 지금 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뭘 한다고 해서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훈련을 시작했는데 다음 경기 득점에 성공하면 5경기 연속골이 되는 거죠? 네, 에스턴 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경기 16일에 열리는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선 4경기 연속골로 손흥민 선수가 기세가 좀 많이 올랐다가 뭐 휴식기로 어떻게 보면 좀 끊겼다고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에스턴 빌라를 상대하는 원정 경기인데 빌라가 프리미어리그 20팀 중에 17위로 상당히 부진하고 그러니까 전력이 좀 약한 팀이에요. 다만 이제 빌라가 최근에 리그컵에서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깜짝승을 거두면서 결승까지 진출해서 좀 화제를 모은 바가 있죠. 이 팀의 이제 4년 전부터 계속 천재란 소리를 들었는데 천재 모습을 못 보여줬던 잭 그릴리시라는 영국 미드필더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번 시즌은 진짜로 천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토트넘 입장에서도 그게 아주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득점도 중요하지만 토트넘이 승리를 거두는 게 더 필요한 상황이죠. 네, 순위표를 잠깐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이제 4위에 드는 거죠. 4위까지 들어야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를 나갈 수 있으니까요. 토트넘이 4위 첼시보다 승점 4점이 뒤처진 6위고요. 격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팀이 셰필드인데 셰필드가 토트넘보다 26라운드를 먼저 했고 그 26라운드에서 이겨서 잠깐 역전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경기를 만약에 토트넘이 이기면 셰필드를 다시 제치고 5위는 확실히 되찾을 수 있고 그리고 첼시가 이번 상대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그래서 첼시는 이제 승률 비교적 낮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승점차를 줄일 좋은 기회가 왔죠. 네, 하지만 이 경기를 잡는다 해도 이건 기자, 이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강행군이 쭉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토트넘 입장에서 또 다른 고비가 또 찾아오고 있는데 아스톤 빌라 원정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20일에 라이프치히 독일의 또 이제 요즘 잘 나가는 라이프치히와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홈에서 치릅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첼시 원정을 가서 또 맞대결을 치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엿새간 3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거든요. 지금 이 강행군에서 과연 뭐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다른 선수도 그렇고 토트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올 시즌에 그 목표했던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지금 뛰고 있는 챔피언스리그에 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결과가 지금 이 순간에 많이 좌우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지금 많은 분석과 많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스포츠계가 많이 직격탄을 맞는데 영국이나 유럽 상황은 어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좀 조심조심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영국 사람들이 몇 명을 이렇게 전파를 시켰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면서 확진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또 겨울 이적 시장, 겨울 지금 휴식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재밌는 게 맨유 선수단이 스페인으로 지금 잠시 전지훈련을 떠났거든요. 그 네. 스페인 마르베아라고 최근에 전북도 거기서 훈련을 했는데 갑자기 전지훈련 하다가 맨유 선수단이 숙소로 갑자기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기존에 쓰던 숙소가 그 다렌 이팡, 그 라파엘 베니테즈 감독이 이끄는 다렌 이팡이 그 숙소를 썼다라는 사실이 딱 나오면서 이거 혹시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급하게 바꿨고 또 그 마르베아 지역에 지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가장 많은 피해자 희생자들이 나고 있는 우한, 그러니까 우한 지역을 연구를 하고 있는 우한 듀얼이라는 팀이 또 그쪽에서 이제 전지훈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갈로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가 혹시나 모르니까 지금 팀 훈련에는 이제 들어오게 하지 말고 한 2주 정도 개인 훈련하면서 격리를 해라라고 그런 조치도 취한 상황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최근 유럽 축구계가 단순히 이런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사례가 좀 많죠. 일반 여행자들도 그런 경험담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예. 동양인이란 이유로 배관실 당했다. 축구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의 동료인 알리 선수가 이번 그 휴가 때 마주친 동양인을 몰래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저 병이 쫓아오는 것보다 빨리 도망갈 거라는 투의 글을 썼는데 농담이라고 한 소리겠지만 명백히 인종차별적인 시선이 들어 있었죠. 그래서 지적을 받은 뒤에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어떤 한 선수의 잘못으로 언론에 나는 것들도 있지만 보면 한국 등의 아시아 선수들이 지난 주말부터 경기장에 입장할 때 손잡고 들어가는 에스코트 퀴즈가 있잖아요. 네. 동양 선수들만 에스코트 퀴즈가 없는 경기장들이 가끔 있었어요. 이게 정확히 그런 이유다.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꺼린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말이 나온 바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이번 주말에는 그런 분위기 없이 손흥민 선수 양손 딱 붙들고 애들 들어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게 속상하기도 한데 이건 기자, 델레알리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 방금 설명했다시피 그 델레알리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 잉글랜드 축구협회 자체가 그런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를 상당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올 시즌에 맨시티의 그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가 이제 벤자민 맨디 선수와 이제 자신의 그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약간 장난 반 이런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흑인을 비하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 그리고 5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델레알리에게도 어느 정도 징계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고 지금 FA에서 조사가 들어갔고 델레알리의 서명을 듣고 난 이후에 징계를 아마 발표를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확인을 하고 징계를 아마 확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징계가 하게 되면 베르나르도 실바는 한 경기 출전 정지였는데 거기에 준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징계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알리가 못 나오는 것은 큰 손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치명적인 또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 환각제 파문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네, 지금 브라이튼 호브 알비온 지금 15위 달리고 있는 그 팀의 이야기인데요. 이 브라이튼도 겨울 휴식기를 잠시 보내고 있는데 이 브라이튼의 선수 한 4명 정도가 클럽에서 그 해피벌룬이라고 약간 풍선 안에 환각 그 가스가 들어있는 거를 흡입하는 그런 사진이 SNS에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SNS를 통해서 많이 이제 퍼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아무래도 이 해피벌룬 자체가 이 영국에서도 안 좋고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FA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팀 내 징계부터 FA 쪽 징계까지 아마 징계를 피하기는 좀 이제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특히 브라이튼이 15위로서 계속 강등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만약에 징계로 못 나게 된다면 이 팀도 지금 조금 어려움에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금 논란입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이야기는 이 정도 들어보겠고요. 우리나라 유럽파 선수들 소식 잠시 쉬었다 와서 짚어보겠습니다. Messi, immens Messi, enc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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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i, g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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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 현장의 소리, 레전드들의 이야기. 스포츠에서 모두 다 만나보세요. 김정현의 스포츠. 해외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의 발롱도르, 이건 김정용의 랄롱도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골 소식을 다시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며칠 전에 석현준 선수와 백승호 선수가 의미 있는 골맛을 봤습니다. 이건 기자 전해주시죠. 네, 백승호 선수, 석현준 선수, 정말 오랜만에 정말 좋은 골 소식을 딱 전해줘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8일 새벽이었는데요. 디나모 드레스덴 그 원정 경기 2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요. 이제 골을 넣었습니다. 사실 백승호 선수가 이제 1대1 지고 있다가 전반 8분에 동점을 만드는 동점골을 넣었는데, 다름슈타트 특히 독일 무대에서 이제 첫 골이었고요. 사실 백승호 선수가 지난 시즌 성인 무대에서 스페인 무대에서 한 골, 페랄라다에서 한 골 이런 식으로 넣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1군 무대는 정확히 아니고 약간 2군이라든지 그런 3부 리그 이런 무대에서 골을 넣다가 드디어 독일 무대에 와가지고, 특히나 완전히 이제 풀타임 1군 선수로서 골을 넣은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석현준 선수는 이제 또 같은 이제 8일이었죠. 트루아에서 열린 샤토루와의 그런 홈 경기에서 전반 12분 결승골 터뜨렸습니다. 트루아는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4연패의 부진에서도 벗어나게 됐고요. 석현 선수가 사실 랭스에서 뛰다가 1년 반 만에 다시 트루아로 돌아왔는데, 트루아 유니폼을 다시 입고 이제 나선 이제 두 번째 경기 만에 다시 골을 집어 넣으면서 확실히 석현준 선수는 랭스보다는 트루아 스타일이다. 트루아에 빨리 녹아들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자, 백승호 선수가 골맛을 보고 나서 김정용 기자, 김학범 감독이 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요. 네, 백승호도 그렇고 석현준도 와일드카드 공격수 후보군에 있기 때문에 네. 두 골 다 김학범 감독에게도 의미 있는 골이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뽑을 생각을 하던 선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골을 보고 흐뭇해했을 것 같고요. 김학범 감독이 재작년 아시안 게임 때까지만 해도 백승호 선수를 직접 보고 결국엔 안 뽑았어요. 그때는 체력이나 이런 프로 선수로서 시즌을 쭉 뛰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대회 준비가 안 됐다고 봤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걸 두고 갈등으로 묘사하는 식의 보도도 있어서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백승호 선수가 지금처럼 잘 뛰면서 경기 체력을 쭉 유지해 준다면 멤버를 뽑을 때 아주 좋은 카드가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이런 식의 고민은 김학범 감독에게는 행복한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네, 올림픽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모하메드 살라 2020 도쿄올림픽 출전 여부가 또 축구 팬들에게 관심사네요. 네, 이집트 축구협회에서 모하메드 살라를 꼭 뽑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예전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와일드 카드 중에서 1순위가 아니고 올림픽 축구 남자 축구 스쿼드 18명 중에서 살라가 첫 번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리고 어제 한 번 더 가리브 감독이 이집트 현지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결정한 와일드카드가 살라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근데 올림픽은 피파 주간 A매치 대회에 열리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소속팀이 보내줘야 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리브 감독은 리버풀이 참가를 허용해주면 좋겠다고 애들러서 부탁한 투의 인터뷰를 했고요. 살라의 에이전트는 약간 좀 지금 한쪽 편을 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보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살라가 제일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건 기자, 리버풀이 당연히 쉽게 보내주진 않겠죠? 네, 쉽게 안 보내줄 겁니다. 왜냐면, 이제 다음 시즌, 2020-2021 시즌, 이 프리미어리그 개막일이 이미 확정이 됐는데, 8월 8일부터입니다. 올림픽이랑 이제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만약에 리버풀 입장에서 살라를 올림픽에 보냈다가, 프리미어리그 복귀도 늦어질 수 있고, 만에 하나,
도쿄에서 여러 가지 뭐 부상을 당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체력을 많이 고갈한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리버풀 입장에서는 뭐 크게 올림픽에 보낸다고 해서 자기들한테 덕보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조금 뭐 올림픽 자체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으로 나설 것 같고요. 뭐 리버풀 팬들도 뭐 살라가 올림픽에 나서서 금메달을 딴다고 해서 병역을 면제받고 이런 혜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림픽에 가는 것을 썩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라는 뭐 첫 번째 예시일 뿐이고요. 올림픽이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슈퍼스타들의 출전을 놓고 올 여름까지 아마 계속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가능성이 거론되는 선수만 해도 프랑스에서는 은바페, 벤제마, 이집트 살라, 스페인의 라모스, 독일의 밀러, 포돌스키, 이탈리아의 부폰, 굉장히 화려한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현상이에요. 축구계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다음 올림픽은 축구 선수들 입장에서는 꼭 나가고 싶은 대회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한국이 유독 올림픽에 목을 매는 걸 보고 한국이 국가주의적이다 뭐 이런 식의 분석도 많이들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선수들의 문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자기 경력의 트로피를 하나 더 추가할 좋은 기회라고 보는 것 같고 뭐 월드컵과 다른 방식으로 세계 챔피언이 될 기회니까 선수들이 욕심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던 백승호 선수랑 뭐 이강인, 권창훈 선수 등이 포함되겠죠? 네, 이강인 선수는 백승호, 정우영과 함께 김학범 감독이 주시하는 그 연령 맞는 유럽파, 3대 유럽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권창훈 선수는 와일드카드 후보 중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이야기되는 선수인데 병역 혜택을 받지 않은 국가대표급 공격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후반기에 프라이부르크에서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아마 뽑힐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건 기자는 그나저나 이제 영국에서 어떤 경기 취재 가시나요? 네, 이번 일요일에 있을 결국 이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 경기 일단 무조건 이제 취재를 가야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월요일, 그러니까 영국 시간 월요일, 한국 시간은 화요일 새벽에 있을 또 첼시와 맨유의 또 빅매치를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뒷얘기들을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다음 주부터는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바로 화요일에 또 챔피언스 리그 토트넘의 그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도 취재를 하고 훈련도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에 챔피언스 리그 또 금요일 새벽에는 프랑크푸르트와 살츠부르크의 유로파 리그까지 취재를 갔다 올 예정입니다. 네, 알차게 취재를 하시고 저희와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정용 기자와 마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럽 축구 팬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말 매치업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제 주말까지 안 가고 당장 다가오는 금요일 새벽에 이탈리아 컵 대회인 코파 이탈리아에서 AC 밀란과 유벤투스의 빅매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탈리아 컵 대회 준결승 1차전인데요. 밀란 홈구장이 되게 커서 매진이 잘 안 되는데 이번엔 7만석 매진이 됐다고 하는 굉장히 주목받는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노리치 대 리버풀이 있는데 빅매치는 아니지만 리버풀이 이제는 계속 이기냐, 대체 언제 지냐 늘 관심사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경기고요. 그리고 날짜가 좀 오묘한데 화요일 주말 지나서 화요일 새벽 5시에 첼시와 맨유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 휴식기 때문에 경기들이 주중에 열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적 시장 이야기를 짧게 해보면 제이든 산초가 여름에 이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네, 아까 말한 첼시의 지에흐에 이어서 산초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산초 같은 경우에는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뛰는 천재 공격수죠. 근데 잉글랜드 사람이라서 프리미어리그와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메뉴가 가장 많은 이적료를 제시해서 데려갈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바로 이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 유소년팀 출신이라서 맨체스터 시티가 우선 협상권이 있다.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 현재 윙어인 르로이 자네 선수가 독일 리그로 리턴하면 그 자리를 산초로 메우려고 맨시티가 먼저 찜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함께해 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자욱한 곳이 많겠습니다.